자, 동해등의 산업에 대한 Q&A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해등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설이랑 뭐 부지 같은 건 뭐 어떻게 필요하고 좀 그렇게 생산하게 되면 판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일단 동해등해를 생산을 하시면은 50평 부지 정도라고 이제 기준점 잡았을 때 우리가 통상 100평 정도도 하면은 처음 귀농귀촌 하시는 분한테는 100평이라는 공간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자본적 자산이니까 뭐 절대 농지에 50평 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생산량이 약 3톤에서 한 5톤 많으면 6톤 정도, 3톤에서 6톤 정도 이제 기대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3톤이랑 6톤이라는 3톤과 6톤이라는 그 사이의 갭은 상당히 큰데 그 3톤과 6톤의 갭을 해서 그 사이를 점점 좀 줄여나가서 메꿔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사육사의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뭔가 동해등해를 생산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육을 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뽑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뽑아낸 아웃풋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맞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현재 동해등의 이 농가들한테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동해등에 관련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100%다 사료화로 다 집중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뭐, 반려동물, 뭐 펫푸드, 아니면 뭐 양식 사료, 아니면 뭐 대가축 사료, 이런 사료의 단백질 원료원으로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대가축이라든지 그런 큰 뭐 돼지라든지 가금류의 사료로 나가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그리고 물량도 많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좀 가장 좀 집중적으로 좀 가시적인 매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판로들은 펫푸드 쪽으로 이제 그런 판로를 많이들 이제 생각들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강아지 사료가 이제 좀 초기 시장이고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객단가도 비싸고 더 높고, 비싸다기보다는 다른 대가축에 비해서 또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펫푸드 쪽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펫푸드라고 하면 단순히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관상어, 아니면 뭐 파충류 뭐 등등 이런 뭔가 애견, 애완 쪽으로 하는 뭐 새라든지 이제 그런 먹이류의 하나의 단백질 원으로 지금 현재 소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대량 생산, 한 달에 막 뭐 300톤 이상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이 전국에서 유통이 되면은 이제 대가축 쪽의 사료화도 노릴 수가 있다. 일단 뭐 전체적인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해등의 1kg의 가격은 우리가 뭐 수매를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직접 판매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가격을, 시장 가격은 현재 통상 한 2,000원 정도, 1,000원에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1,000원에서 또 5,000원이랑 또 갭을 상당히 많이 둔 이유는 누구는 5,000원에 또 팔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재량껏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본인들의 이제 팔로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 지금 단가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동해등에 1톤을 생산하면은 뭐 평균적인 기대 매출이 톤당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3톤을 생산한다. 그럼 이제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600만 원의 평균 수익을 가지고 나와,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직원을 한 사람을 더 쓰신다든지, 그리고 건축물을 짓고 시설비를 하는데 뭐 내 돈 갖다 하면 제일 좋지만 이제 융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융자를 해서 그 비용에 대한 뭐 이자 비용 등등 해서 뭐 이를테면 1억 투자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냐, 300만 원을 벌 수 있냐, 그런 계산들은 각자의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톤당 현재 시세는 한 톤당 200만 원 정도, 200에서 300 정도의 그런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가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되게
그러니까 높게 잡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현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현실적인 미니멈 가격이다. 그리고 생산량도 미니멈으로 잡은 거다. 왜냐, 우린 다 초심자니까. 그리고 팔로에 대해서 처음에 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가적인 부분은 그렇게 끝나고, 그리고 지금 동해등의 산업에서 처한 상황이 나 혼자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농가 분업화가 지금 이제 이제 선행이 이제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업화를 하면서 한 개의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량의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취합해서 하나의 큰 대형 루트로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농가 단위에서 생산을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사료곤충 관련된 뭐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물량을 규합해서 이제 큰 판로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사업 활동을 또 하시는 게 또 영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동해등해를 사육을 해서 큰 자본을 들이고 대단히 생산 시설을 갖고 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처음에 시작한다기보다는 조그맣게 최소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동해등해를 내가 일단 해보고, 그리고 해본 다음에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곤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내가 바로 지금부터 해서 뭐 이를테면 1억이라든지 5천만 원의 자본을 투자해서 해보니까 나랑 맞는 일이 아니더라. 그러면 결국에 다 손해는 누가 보냐? 우리가 보는 거니까, 투자한 사람이 보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동해등에 처음에 사육할 때 절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소량 내가 사육을 해보고 아, 이게 나랑 맞다, 이게 나랑 해볼만 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들고, 그리고 어찌됐든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가는 것들, 예, 그걸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동해등의 사육을 1차적으로 시험을 해보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규모 있게 한 달에 3톤, 5톤 정도 했을 때 이것들이 생산이 내가 수익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비용 안 들이고 처음 시작해보는 거.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하고 잠깐만. 개인 전화요? 펫푸드 생산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펫푸드가 지금 현재 그 팔로 시장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 농가들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안 쓰고 싶어 한다면은 혹시 다른 판로가 있나? 왜냐면 농가가 뭐 펫푸드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발해서 가공까지 하는 거는 농가 입장에서는 좀 무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직 생산으로만 돈을 벌 수가 있냐, 그런 거를. 1차적으로 우리가 1차 농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이걸 팔아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대량 생산이 아니면은 뭔가 기능적으로 특출난 동해등해를 생산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능적으로 특출나게 되든 대량 생산을 결국에는 사료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률적인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펫푸드라고 해서 그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에 그래도 이것도 최소 50톤에서 100톤씩은 있어야지 뭔가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품 한 개. 우리 지금 엔토모 포러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펫푸드 강아지 사료 1.2kg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동해등의 양을 계산해 보면은 2만 포의 그 사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해등의 생물 양이 50톤이다. 50톤이면은 한 달에 약 500톤의 그 동해등의 사료로서 유기물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15톤의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하루에 15톤의 유기물을 처리하는 그 생산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냥 뭐 1,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하루에 15톤의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유기물 처리하고 애벌레 생산해서 사료 2만 포를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톤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5톤 해가지고 우리 10개 농가랑 같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을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인데, 나는 만약에 내가 처음 귀농하고 귀촌하는 그런 뭔가의 초기 창업자, 뭔가 이막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15톤에 만들 거를 난 지금 준비 안 할 것 같아요. 1.5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을 하고, 1.5톤 처리해가지고 내가 물량을 이렇게 뽑아내니까 사업이 좀 되는구나 라는 게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5톤에 그 다음에 규모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어찌됐든 간에 물량을 나 혼자서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다. 요새 같은 상황에 농촌, 농업계통에서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농업들이 다 전부 다 농업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매출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든 이유가 또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일률적인 생산을 떠나서 물량이, 기본적인 물량 밑바탕이 안 깔려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기본적인 물량을 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감내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에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단히 물량,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100톤, 200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루에 뭐 유기물 5톤 처리, 5톤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진천 초평에 있는 그 음식물 자원화 그 시설에서 하루 처리 음식물 양이 5톤이에요. 군 단위에서 처리하는 게 5톤이란 말이에요. 5톤이 절대 작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루트를 밟아 나간다. 단계적으로 가는데 내가 나가는 그런 자본적인 거에서 출혈을 감내하는 단계적인 게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수익은 내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같이 농가들끼리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모아진 물량을 내가 다 A부터 Z까지, 아까 질문하셨던 이제 마지막 골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누군가는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알을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곤충 가공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영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통 창구로 나가게 되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요새는 우리가 예전에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1개 농가에서 체험, 그리고 관광, 생산, 가공, 유통, 이 5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게 처음 우리나라에 6차 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1세대적인 6차 산업이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6차 산업을 하되 한 개 농가에서 5가지를 하면 업무의 분업화가 돼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생산자 단체에서의 6차 산업을 실행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농업인 공동체, 연구회, 장목반, 이런 기준을 자꾸 농림부에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단체들한테. 그런 이유는 너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마을 기업의 그런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모여서 너는 가공만 열심히 하고 너는 생산만 열심히 하고, 누군 유통을 하면 유통을 열심히 하고, 누군 알만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생산자 단체의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나 혼자 A부터 Z까지 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돈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면 돈 많아가지고 내가 직원도 한 20명, 10명 부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결국엔 다 리스크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요한 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내가 해보면서 내가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동해등하면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애벌레를 키우고 내가 쬐깐쬐깐 이제 종자들을 생산하면서 이 조그만 사이클을, 이 애벌레에 대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그 다음 거리의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은 생산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가공에 대한 것도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동해등의 시장은 지금 세분화가, 동해등의 생산자 시장은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엔톰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종자를 생산하고 1차적인 가공을 통해서 완제품을 나가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담당하고자 하는 저희 향후 사업 이제 목표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성이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별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단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금액적인 비용에서 내가 통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돈을 냈다가 지금은 100원도 투자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정말 집 안에서 동해등 한 유충 종자 한 2, 3kg 몇만 원이면 사니까 그거 해서 조그만 반찬통에다 키워보는 것들.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보셔도 되고, 그럼 되게 소량이죠. 반찬통 가지고 조그맣게 하게 되면은 소량인데, 그걸 하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게 동해등에는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 소량을 가지고 사이클을 돌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량을 가지고 사이클 돌리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인데, 이 되게 몇 마리 안 되는 막 500g의 애벌레를 가지고 알을 받고 성충을 만들고 알을 받고 이걸로 다시 이제 부화를 시켜서 약충을 키우고 또 애벌레를 키우고 하는 이런 사이클 공정들이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처음에 하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내가 어차피 그래도 내 사업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 향후 사업에 도움될 수 있게끔 뭔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다기보단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그래도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육짜리 컨테이너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육짜리 컨테이너에서 하면은 그 나중에 쓰고 다시 팔 수도 있거든요. 내가 300만 원 사와가지고 200만 원, 250만 원에 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컨테이너에서 잘하면 한 달에 한 1톤 정도는 바짝 생산하면은 한 1톤 조금 넘게 생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물론 몸은 고되겠죠. 컨테이너에서 뭔가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바꿨다가 먹이 탱크를 갖다 놓고 먹이에다 먹이를 거기서 주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한쪽에서 알을 받고 컨테이너 하나에서 그거 하는 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애벌레만 키워봐가지고 요런 식으로 몇백 킬로 내가 생산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컨테이너가 큰 비용 안 들고 좋죠. 컨테이너 안에다가 앵글 쌓고 케이지 놓고 유충을 키우면 되니까.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하우스에서 사육하는 거는 적극 반대를 하고요. 하우스는 온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곤충 사육하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제는 컨테이너 정도까지가 이제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냉난방 시설 갖춰놓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